요상한 느낌에 눈을 뜨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어머, 여기는 규진이 방인데. 근데 지금 이 손은 누구지?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시죠? 너무 당황해서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박은숙, 57세입니다. 사별 후 5년 전에 65세의 김대명 씨와 재혼했어요. 대명은 정년퇴직 후 낚시를 자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하나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고 엄마의 재혼을 진심으로 응원했죠. 대명에게는 올해 42인 아들 김규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네 사람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의부사들이지만 규진은 저를 살갑게 대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점심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어머니, 친정엄마가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엄마 모시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게요. 저는 사돈 걱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보살펴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렴. 아들은 출근하고 남편은 1박 2일로 낚시를 간 날이었어요. 전날 밤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잠을 설쳤던 저는 2층 아들 방을 정돈하다가 그만 아들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엄청난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집은 고요했어요. 저는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죠. 오랜만에 혼자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반이었어요.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아침에 먹었던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이웃집 마당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죠. 날씨 참 좋네. 그릇을 다 씻고 행주로 닦아서 정리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죠.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법이에요. 세탁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기로 갔습니다. 젖은 빨래를 하나씩 꺼내서 탁탁 털어 바구니에 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혼자 있을 때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게 되는 거 말이에요. 청소를 마치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 번거로웠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반찬이 조금 남아 있었죠. 간단하게 먹어야지. 밥을 데우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계란도 하나 부쳤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나른하기도 하고 어젯밤 어깨 통증으로 살짝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더 무거웠어요. 아들 방만 좀 정리해두고 한숨 자야지. 며느리가 바빠서 2층 청소를 못한 지 며칠 됐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놓으면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챙겨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좀 시큰거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늘어나네요. 2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규진 부부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규진 부부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생활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벽에 걸린 부부의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진이 인물이 훤하네. 며느리도 예쁘고 괜히 제 젊었을 적이 떠올랐어요. 저도 저렇게 예뻤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물건들은 최대한 손대지 않고 침대만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냈어요. 침구도 탁탁 털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했죠. 이 정도면 됐겠다. 시트도 매만지고 베개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몸이 더 무거웠어요.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잠깐만 누워있다 일어나야지.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누웠어요. 아, 편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5분만, 정말 5분만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전날 밤 어깨 통증으로 잠을 설친 것, 오전부터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한 것,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나른함까지 5분만 그 생각과 함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버렸어요.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몸을 스치는 손길.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감각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낯선 느낌? 그 손길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지?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익은데 우리 방이 아니었어요. 맞다. 여기 규진이 방인데.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잠깐 누웠던 것,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 아이고, 언제 이렇게 깊이 잠들었지? 지금 몇 시야? 정신을 차리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체온이 느껴졌죠. 이 손은 누구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규진의 방이고 저는 규진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제 등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머, 설마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그리고 거친 숨소리. 아들 규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규진의 손이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말이에요. 말을 해야 해.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규진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손길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익숙한 움직임이었죠. 규진이는 나를 며느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술을 마셨으니까, 어둠 속이니까 당연히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말해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저는 굳어 있었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규진은 얼마나 놀랄까?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러기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마주 봐야 할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규진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규진의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 저는 숨을 죽였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움직이면 깬 걸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더 난처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순간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이 시점에서 말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규진이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규진이 제 귀 뒤로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소주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아, 저는 속으로 소리를 삼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거든요. 남편 대면과는 솔직히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혼한 지 5년이 됐지만 나이도 있고 대명도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1년? 2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심정을 말이에요. 규진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정말 아내를 다루는 남편의 손길이었죠.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 안 돼.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습니다. 규진은 그걸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엄청난 게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헉!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 대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거든요. 어머, 이건 진짜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호기심까지 들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로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말해야 해. 정말 지금이라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마침내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랜만에 침입이었어요. 저는 베개를 꽉 쥐었어요. 일어나서 씻을게. 작게 속삭이고는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술과 관계로 지친 거였죠.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나 지금 뭘 한 거지? 규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규진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든 규진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천천히 샤워를 해야 해. 빨리.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겨우 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죄책감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샤워기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온도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 차가움이 필요했거든요. 물줄기가 제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실까요? 몸은 씻을 수 있어도 마음은 씻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물이 차가워져도 몸이 떨려도 계속 서 있었습니다. 결국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붉어진 얼굴,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멍한 눈빛. 이게 나야? 잠옷을 입었습니다. 느릿느릿 힘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침실로 향했어요. 제 침대. 남편 대면과 함께 쓰는 침대. 남편. 그 생각에 다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의부사들과 규진이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규진의 손이 처음 제 허리를 감쌌을 때,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규진아, 나야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규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규진은 아내와 관계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잠들었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친정 갔었지라고 생각하겠죠. 어젯밤 일은 아내와의 사랑이었다고 믿으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내일 규진이를 어떻게 마주 봐야 하지? 아침 식사 때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규진이 평소처럼 인사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래, 잘 잤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며느리, 항상 환하게 웃던 며느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대명은 남편은 뭐라고 할까? 낚시를 가서 신나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남편. 내일 저녁에 돌아오면 여보 나왔어. 생선 많이 잡았어라며 웃을 남편. 그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절대 알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모르는 게 나아. 하지만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볼 때마다, 규진을 볼 때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차라리 그때 말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면서도 몸은 아직도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여자로서의 설레임. 남편과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감각. 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 후회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방금 전 감각이 그리웠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규진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는 친정에서 편히 자고 있겠죠. 남편은 낚시터 민박에서 코를 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깨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걱정, 후회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게 뒤섞여서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잊어야 해. 없던 일로 해야 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제 몸이, 제 마음이 모든 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무게를 안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저는 결국 지쳐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얕고 불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규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엄청난 비밀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2시간 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티내면 안 되는데,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얼굴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보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밥을 차렸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어요. 규진이가 곧 내려올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하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상을 차리는데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진정하라고. 식탁을 다 차렸습니다. 4사람분의 밥상. 하지만 저는 식탁에 앉을 자신이 없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네? 이야 맛있겠다. 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규진이 차려진 식탁을 봤나 봐요. 그리고 제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똑똑.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친 듯이 두근댔어요. 어떡하지? 문 열면, 얼굴을 마주보면, 아, 응, 나는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먹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푹 쉬세요, 어머니. 규진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규진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 여러분도 아실까요? 마주칠 수 없는 사람이 같은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규진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침도 안 드셨다던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고마워. 며느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생선 많이 잡았어. 대명의 신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아버님, 이거 진짜 큰데요? 며느리가 놀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마리는 회 떠서 왔어. 오늘 저녁은 호화롭게 먹어야지. 나가야 해. 안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저는 거울을 봤어요. 최대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어요.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다 차려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는 며느리가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규진이 앉았어요. 제 옆자리에. 어떡하지? 규진의 존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자, 건배. 오늘 낚시 대박이었어. 남편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넷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규진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시선을 회에만 고정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와 규진이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 오빠.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규진을 쳤어요. 진짜 왔다 간 거 아니야? 에이, 맞는 것 같은데. 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 무슨 소리? 오빠 꿈꾼 거야. 술 취해서 정말 못 살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런 거야? 이상하네. 아닌데. 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쿵! 제 손에서 물잔이 떨어졌어요. 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어머니. 며느리가 황급히 행주를 가지러 갔어요. 여보, 괜찮아? 손 다쳤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규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규진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뿐이었죠.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규진은 어젯밤 일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서 잠깐 와서 그랬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진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며느리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안한데 나 좀 누워 있을게.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죄책감에서, 이 모든 것에서 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다행인 건지 더 괴로운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들 규진과의 대면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요. 규진이 출근하고 나서야 방에서 나왔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통이 있다는 핑계로,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로.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며느리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남편도 걱정했지만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정말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진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여보, 오늘 야구 있잖아. 같이 보자. 남편이 말했어요. 네, 아버지. 치킨도 시켜요. 며느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좋지. 규진아, 너도 일찍 들어와. 네, 아버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치킨이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시작됐죠. 자, 건배. 넷이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런 평범한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야 해. 규진은 제 옆자리가 아닌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너무 가까우면 제 심장이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야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 저거 봐. 홈런이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와, 며느리와 규진도 환호했어요. 그때였어요. 띠리링 띠리링.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전화 온다. 응? 내 휴대폰인데. 어디 있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낮에 2층 복도 청소하다가 둔 건가? 잠깐만, 위층에 있나 봐. 저는 일어나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복도로 갔어요. 다행히 휴대폰이 복도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집어들었어요. 이미 벨소리는 끊긴 후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네요. 나중에 다시 걸어야겠어요. 휴대폰을 들고 다시 내려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얼른 오세요. 시작했어요. 계단 아래에서 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규진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응, 이제 가. 어서 내려가자. 저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규진과 제가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규진이 손을 뻗어 저를 부축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머,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어머니, 규진이 재빨리 저를 잡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제 몸을 그의 가슴에 끌어안았죠. 아,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규진의 단단한 가슴에 제 몸이 밀착됐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규진의 목소리가 제 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규진이 제 등 뒤에서 속삭이던 목소리. 똑같은 거리, 똑같은 온기. 어머니? 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응, 괜찮아. 고마워. 규진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규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규진의 손이 제 팔을 감싸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의 향기가 났어요. 남자 특유의 향수 냄새와 비누 냄새. 이 냄새. 그날 밤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피해야 할 사람인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몸은 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심장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콩닥콩닥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놀라서. 조심하셔야죠.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규진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까요? 그 순수한 걱정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규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저 어머니를 걱정하는 착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을, 그의 온기를, 그의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온기를 느끼면서 제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맥주 따라 드릴게요. 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규진이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향기가 스칠 때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 돼.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머니,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올게요. 동생이 해외에서 들어와서요. 며느리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사돈 어르신 잘 모셔드리고. 네, 어머니. 며느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도. 여보, 낚시 다녀올게. 이번엔 정말 큰 거 잡아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규진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찍 자야지.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관문만 신경 쓰였거든요. 규진이 언제 들어올까?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보통 이 시간쯤 들어오는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휴. 규진의 목소리였어요. 술 취한 목소리였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규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붉어진 얼굴.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네요? 규진이 혀가 꼬부라진 채 말했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규진이 이미 소파 옆에 와 있었거든요. 응. 많이 마셨니? 어서 씻고 자야지. 꿀물 좀 타줄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좋아요. 꿀물 주세요, 꿀물. 규진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그냥 꿀물 주고 빨리 방으로 가면 돼. 꿀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여기 마셔. 규진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진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규진아. 저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올라가서 자야지. 규진을 깨웠습니다. 네. 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진을 부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규진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제 팔로 그의 허리를 감쌌어요. 그 순간 다시 느껴졌어요. 규진의 체온, 규진의 향기. 안 돼. 생각하지 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규진의 무게가 제게 실렸어요. 그의 숨소리가 제 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규진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 방, 그날 밤에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까지 데려가서 눕혔어요. 자, 이제 자. 이불을 덮어주고 내려가려 했죠.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어머니, 규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응? 안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순간 흠칫 놀라 돌아봤습니다. 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규진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날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단에서 어머니 허리를 감싸는 순간 알았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무슨? 맞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사람은 아니라지. 제 몸에는 흔적이 있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규진이 일어나 앉았어요.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규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규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어머니가 뿌리치지 않은 이유랑 같은 이유로 후회하지 않아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그 사실이 너무 괴롭긴 한데 규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다음 날까지 그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규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규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규진이 제 앞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어머니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 모든 게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뜨거웠어요. 안 돼. 규진아,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규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까요? 마음과 몸이 다른 방향을 향할 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규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오늘 후회 없이 보내봐요, 우리.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규진아, 정말.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규진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저도 괴로워요. 매일 생각나서. 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진아, 이번엔 제대로. 어머니 얼굴 보면서 그리고는 제 입술에 입맞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우리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규진아, 우리 정말 쉿.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아, 규진아, 부끄러워. 아니에요. 예뻐요. 아, 안 돼. 그런 말.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처럼 물결치듯 동시에 한계에 달한 것 같았어요.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규진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를 품에 안았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저는 대답 대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규진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이 감각을, 이 모든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규진의 품에 안겨 있으니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의 가슴 속에는 거센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규진은 이미 없었습니다. 출근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어떡하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오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왔구나. 사돈 어르신은 괜찮으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응? 무슨 소리야? 오늘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며칠 전만 해도 얼굴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완전 달라 보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티가 나는 거야?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진짜 달라 보여요. 피부도 촉촉해 보이고 뭔가 여유로워 보이시고. 며느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영양제라도 드셨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푹 잤나 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규진이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며느리의 남편과 제가. 그래도 진짜 오늘따라 더 고우세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혹시 멋진 신사분이랑 비밀 데이트라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몰래. 무슨 소리야?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너무나 전곡을 찌른 말이었어요. 데이트는 아니지만 규진이와.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좋아 보이세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웃으며 짐을 정리하러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 보였어요. 볼에 홍조가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빛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사랑을 받은 여자의 얼굴인가? 저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규진의 스쳤던 곳, 규진이 입맞춤했던 곳. 며느리가 알아볼 정도로 티가 났다니.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규진과의 그 밤이 며느리조차 알아볼 정도로 나 정말 이상해진 거야.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도 낚시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규진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규진이 제 눈을 살짝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엄청 예뻐 보이지 않아? 며느리가 규진에게 말했어요. 규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야 늘
아름다우시지. 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기야 하지만 오늘따라 더 고우신 것 같아. 며느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아, 뭘. 너희들이 너무 띄워주는구나.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규진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지만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을 향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도 맛있겠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규진도 내려왔습니다. 다들 모였네. 자, 먹자.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칠 후 아침 식사.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규진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지만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을 향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도 맛있겠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규진도 내려왔습니다. 다들 모였네. 자, 먹자.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묘한 분위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졌어요. 며느리와 규진 사이에서 자기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며느리가 규진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응, 고마워. 규진이 며느리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평소에도 다정한 부부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오빠, 물 좀 줄래? 여기. 규진이 물을 따라주며 며느리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 좋은 밤을 보냈구나. 여러분도 아시죠? 사랑을 나눈 다음 날의 부부는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달콤하고 스킨십이 더 자연스럽고 오빠,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힘들 텐데 아침 든든하게 먹어.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규진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며느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며느리가 규진에게 국을 더 떠주었어요. 오빠, 이거 더 먹어. 기운 나야지. 그래, 고마워. 규진이 며느리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쿡 찔렀어요. 저 손으로 며칠 전에 나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오늘 일찍 들어와.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래, 좋아. 일찍 들어올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지? 이 감정은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며칠 전에 시어머니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오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자기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규진이 며느리의 뺨을 살짝 꼬집었어요. 며느리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질투인가? 내가 지금 며느리를 질투하고 있는 건가? 말도 안 됐어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뿐이었죠. 당연한 거였어요. 부부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사 안 하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어머, 큰일이다. 약 드릴까요?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너희들 천천히 먹어.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규진이 물었어요. 저는 규진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며느리와 규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즘 자주 편찮으신 것 같아.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걱정이네. 며느리가 규진을 걱정하듯 말했어요. 규진도 며느리를 다독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며느리가 규진을 챙기는 게 싫었어요. 규진이 며느리를 다정하게 대하는 게 싫었습니다. 둘이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게, 손을 잡는 게, 스킨십 하는 게 다 싫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규진의 아내고 저는 그저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걸. 며칠 전에 그 밤은 실수였다는 걸.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규진이를 갖고 싶어. 며느리가 믿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무섭고 역겨웠습니다.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눈물이 났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울었어요. 알 수 없는 질투에, 혼란에, 죄책감에 모든 게 뒤섞여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을 원하게 됐을 때의 고통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느끼는 이 견딜 수 없는 질투와 혼란을.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매일매일 괴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규진과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을 봐야 했고 밤마다 2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대로는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봤던 그 좋은 안색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도 편해질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응? 왜?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이제 애들 분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의아해했어요. 규진이도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독립할 때도 됐고, 그래야 아이도 빨리 들어서고, 규진이 나이도 있는데, 얼른 손주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손주. 그렇지, 손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네. 맞아, 같이 살면 아무래도 아이 갖기 눈치 보이지. 독립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좋아. 내일 규진이한테 이야기해보자. 집도 알아봐야지. 가까운 데로 구해주고.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주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규진아, 며느리야. 아버지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집 알아보고 가까운 데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니? 예.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희 불편하셨어요? 제가 집안일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아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너희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신혼부부가 시부모랑 살면 불편하잖니.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은데.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규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남편이 규진에게 물었습니다. 규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집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가까운 데로 구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남편이 만족스럽게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며느리가 모두 외출한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규진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네요. 응, 너 일찍 왔구나. 규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저는 놀라서 규진을 봤어요. 뭐,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규진의 눈빛이 슬펐어요. 그날 밤, 그리고 그 후, 어머니가 저를 피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규진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가 위험해서 그래. 어머니, 나는 규진이 너를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질투가 나고, 규진이 너랑 며느리가 좋은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져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나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 같아서 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규진아, 부탁이야. 며느리 잘 챙겨줘. 그 애는 정말 좋은 애야. 아무 잘못도 없어. 네. 그리고 손주 빨리 보여줘. 그럼 나도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 달 후 규진 부부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사하는 날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그래, 고마워.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이상한 거야. 규진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규진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이제 조용하니까 좋네. 애들도 자주 오고. 남편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2층에 올라가면 규진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규진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규진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졌어요. 그날 밤의 기억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8주예요.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눈물이 났어요. 규진이 며느리랑 아이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규진은 이제 완전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규진을 닮은 예쁜 아이. 어머니, 안아보세요. 며느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예쁘다. 아기를 보니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규진은 아빠가 됐고 며느리는 엄마가 됐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손주 보니까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러게요.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규진은 가끔 저를 보며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뿐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저녁이 되어 규진 가족이 돌아갔어요. 남편은 손주 이야기를 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정말 예쁘지? 나 닮아서 그래. 그래요. 당신 닮아서 예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죠. 그날 밤, 가끔, 정말 가끔, 규진과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그런 기억. 여러분도 아시겠죠? 모든 상처는 시간이 치유한다는 것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여보, 차 한잔 할까요? 좋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규진과의 금기는 끝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로 남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